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빅쿼리 ML로 머신러닝 개발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 커스터머 엔지니어링 팀에서 프린시펄 아키텍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백인기라고 합니다. 구글의 빅쿼리는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거나 써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용량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위한 서버리스 플랫폼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AI 기반 디지털 혁신이 업계에서 가속화됨에 따라 구글 클라우드는 빅쿼리의 ML 관련 기능들을 2018년부터 탑재하였고, 이후로 구글 클라우드는 빅쿼리 ML을 통해 머신러닝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민주화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스 민주화라는 미션 아래 빅쿼리 ML이 해결해온 중요한 숙제들에 대해 우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빅쿼리 ML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해결되는지 몇 가지 포인트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이번 넥스트 22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최신의 빅쿼리 ML 주요 기능과 특징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빅쿼리 ML을 통한 비정형, 정형 데이터 통합 활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미지 임베딩 추출로 이미지라는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활용한 유스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전형적인 ML 워크플로우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준실시간 혹은 실시간 성격의 스트리밍 데이터나 배치 데이터를 수집하여 상대적으로 설계나 구형 관리에 에포트가 필요한 ETL, ELT를 통해 빅쿼리에 적재하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BI 혹은 올랩이라고 부르는 고전적인 애널리틱스는 바로 이 단계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 ML을 위해서라면 다른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AI ML 솔루션을 구현하려면 여러 가지 난관 혹은 이슈에 부딪히게 됩니다. 전형적인 ML 워크플로우상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ML 작업이 가능한 환경으로 데이터를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엑스포트를 처리하는 에포트 관점의 이슈도 있지만 데이터 거버넌스의 복잡도가 증가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새로운 목적을 위해 관리되는 별도의 데이터 저장소를 운영해야 하며, 물론 이를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거버넌스 하에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용량 데이터셋 기반의 트레이닝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규모에 맞는 트레이닝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프라를 관리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라지 스케일의 컨테이너나 데이터 사이언스 VM 등 전문적인 워크로드를 프로비전하고 관리해줘야 합니다. 인프라뿐만 아니라 모델 엑스페리먼트와 트레이닝 역량을 갖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도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모델 학습을 위한 스케일러블 인프라스트럭처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ML 역량이 필요한데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려움은 인퍼런스 혹은 서빙을 위한 디플로이먼트 인프라 확보와 관리, 그리고 해당 파이프라인의 구축과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규모로 어떤 형태로 어디에 배포할지 결정하여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챌린지들이 ML 솔루션을 실현하는 데 복잡도와 비용의 발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빅쿼리 ML은 이 모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쉽게 데이터 저장 공간 안에서 ML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 말씀드린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에 대해 버든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빅쿼리는 서버리스 플랫폼이며, 따라서 빅쿼리 안에서 실행되는 빅쿼리 ML 워크플로우에서는 이러한 리소스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인퍼런스를 위해 별도의 환경, 즉 엔드포인트의 벤포를 통한 서빙 환경의 구축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고 빅쿼리 안에서 배치 프리딕션 형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이 얼마나 손쉽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모델 트레이닝을 말씀드려 볼게요. 빅쿼리 안에서 간단한 SQL 쿼리 구문 하나로 트레이닝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create or replace 모델이라는 이 간단한 구문만으로 트레이닝이 가능합니다.
이때 바로 빅쿼리 안에 위치한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한다는 것이 앞서 강조한 점입니다.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바로 빅쿼리 안에서 트레이닝을 실행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별도의 인프라와 스킬셋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막대한 리소스 절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빅쿼리가 지닌 데이터와 컴퓨터의 막대한 스케일러빌리티로 필요한 만큼의 규모의 탄력적인 리소스 활용이 가능합니다. 1000건의 데이터든 수억 건의 데이터든 사용자는 필요한 인프라, 리소스 스케일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델의 트레이닝이 끝나면 역시 간단한 SQL 문장으로 인퍼런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select from ML predict 구문을 통해 프리딕션 혹은 포캐스팅을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혹은 unsupervised 모델로 특정 고객의 세그먼트를 예측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빅쿼리 ML의 이점은 ML을 위해 고급 ML 기술 혹은 기법을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파이썬이나 R과 같은 랭귀지를 잘 모르시더라도 SQL 구문을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ML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강조하지만 ML 워크플로우를 위해서 빅쿼리로부터 데이터를 이동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이동은 AI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AI 프로덕셔나이징은 문제가 데이터 혹은 데이터 프로세싱의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것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빅쿼리 안에서 데이터 이동이 없이 ML 워크플로우를 실행한다는 것은 가장 큰 이슈의 원천 중 하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빅쿼리 ML은 빅쿼리의 대용량 스케일링의 장점을 100% 활용할 수 있어서 인프라 스케일링과 운영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빅쿼리 ML을 2018년 출시 이후로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왔고 이제 훨씬 더 강력하고 어드밴스된 역량을 갖추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강력한 피처와 기능들이 빅쿼리 ML에 가능하게 되었고 곧 출시되는지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LOps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엔터프라이즈 스케일의 ML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MLOps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MLOps 없이는 엔터프라이즈 규모의 ML 모델 트레이닝과 모델 라이프 사이클 관리, 모델 간의 비교, 모델 성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빅쿼리 ML은 이제 버텍스 AI 모델 레지스트리와 완벽하게 통합되었습니다. 즉 빅쿼리 ML을 통해 만들어진 모델들은 모두 버텍스 AI 모델 레지스트리에 등록되고 모니터링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자면 빅쿼리 ML로 만들어진 모델은 바로 버텍스 AI 엔드포인트로 쉽게 배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버텍스 AI를 이용하여 모델 간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의 비교, 트래킹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실 수 있는 모델 관련 기능들을 그대로 빅쿼리 ML 안에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xplainable AI 관련 기능들도 빅쿼리 ML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ML 오퍼레이셔널라이제이션 관점으로 추가드릴 내용은 ML 파이프라인에 대한 것입니다. 20개 이상의 ML 오퍼레이터를 버텍스 AI 매니지드 파이프라인에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건데요.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은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으로 ML 워크플로우를 분기하고 자동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레임워크 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버텍스 AI 파이프라인에서 빅쿼리 ML의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ML 오퍼레이트를 통해 호출하고 연계해서 워크플로우화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 SQL보다 파이썬을 더 선호하는 분이 계시다면 버텍스 AI에서 빅쿼리 ML의 단위 작업들을 ML 오퍼레이터를 통해 호출하여 파이프라인으로 구축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여기까지 빅쿼리 ML과 버텍스 AI의 통합 혹은 상호 운용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의 발굴. 이것이 바로 올해 넥스트 22를 통해 발표된 빅쿼리의 빅 뉴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빅쿼리는 스트럭처드 혹은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를 다루는데 가장 탁월한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넥스트에서 빅쿼리가 이제는 이미지, 텍스트, 다큐먼트 등 비즈니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정형 데이터까지 다룰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비정형 데이터를 보유가 있어도 인사이트를 끌어내기가 매우 어렵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빅쿼리 ML은 이제 여러분이 비정형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그로부터 중요한 인사이트를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직접 개발한 텐서플로우 기반의 비전 모델을 빅쿼리 ML로 가져와서 오브젝트 디텍션과 같은 다양한 비전 ML 유스 케이스를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은 앞으로 비전 외에 다양한 비전형 데이터 유형에도 ML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세션의 후반부에서 비전형 이미지 데이터 기반 비전 모델을 활용하는 실제 유스 케이스 예시를 보여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유형의 커버리지 확장뿐만 아니라 구글은 BQML이 지원하는 모델 유형에 대한 확장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기실 빅쿼리 ML은 이미 정말 많은 유형의 모델 알고리즘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많은 기업이나 연구자분들께서 커스텀하게 생성해 놓은 모델들을 기반으로 빅쿼리 ML을 활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빅쿼리 ML은 이번에 텐서플로우 외에도 XGBoost와 텐서플로우 라이트 모델의 임포트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단한 SQL 구문 create or replace 모델에서 모델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인퍼런싱을 위해서 ML.predict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모든 컴퓨트 인프라에 대한 것은 빅쿼리가 책임집니다. 이러한 모델 호환성을 위해서 한 발 더 나가서 여러분의 모델이 너무 큰 경우 혹은 이미 엔드포인트에 대한 관리 체계가 확고해서 빅쿼리의 모델 자체를 임포트할 수 없거나 필요 없는 경우를 위해서 외부 모델 기반 원격 인퍼런싱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버텍스 AI나 클라우드 펑션 기반으로 모델의 엔드포인트를 배포하셨다면 마찬가지로 빅쿼리 ML에서 간단한 create or replace 구문을 통해 엔드포인트의 URI만 지정해서 인퍼런싱용 모델을 생성해 두고 ML.predict를 이용해 인퍼런싱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원격 모델인 경우에도 빅쿼리 ML의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의 트래킹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 임포트와 리모트 모델 피처를 통해 빅쿼리 ML이 지원하는 모델 유형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 지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포캐스팅은 여러 비즈니스에서 매우 중요하게 달성하고자 하는 역량인데요. 프로덕이나 SKU 레벨의 마켓 디맨드나 매출 규모를 기간별로 예측하는 것은 요즘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빅쿼리 ML은 아리마 플러스 모델로 대용량 시계열 예측을 기본적으로 지원했었는데요. 이제 이를 한 차원 고도화하였습니다. 기실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과거의 매출이라는 변수뿐만 아니라 날씨, 인구수, 경기 지수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변수 값들을 타겟 매트릭 외에도 추가해서 반영하여 시계열 예측을 해야 하는 경우 우리는 다변량 시계열 예측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하여 빅쿼리 ML에서도 대규모 시계열 예측 모델인 아리마 플러스에서 익스터널 리그레서를 지원해서 다변량 시계열 예측 기법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 타겟 매트릭의 과거값으로부터 지정한 타임 윈도우의 베이스로 미래값을 예측하는 것에 피처 1, 피처 2, 3를 익스터널 리그레스를 통해 입력 변수로 삼아서 미래의 타겟 매트릭을 예측하는 것이 빅쿼리 ML에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처 엔지니어링은 ML 워크플로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 혹은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가장 본질적인 작업이 바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ML 워크플로우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단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업이죠. 빅쿼리 ML은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도 더욱 고도화된 펑션들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맥스 ABS 스케일러나 노멀라이저 같은 뉴메리컬 유형 변환을 위한 함수들, 그리고 원핫 인코더 같은 캐테고리컬 유형 변환을 위한 함수들을 제공합니다. 추가로 빅쿼리 ML로 생성한 모델을 익스포트하여 배포할 때 자동으로 변환 처리를 위한 트랜스폼 클로즈가 엑스포트에 추가돼서 빅쿼리 ML에서 트레이닝한 모델의 온라인 배포 작업을 많이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보신 것처럼 빅쿼리 ML에 정말 중요하고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여기 보이는 처음 두 개의 피처, ML 오퍼레이터와 AI 모델 레지스트리는 이미 GA에 돼서
빅쿼리 ML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2020년 Q4 혹은 2023년 상반기에 GA될 예정입니다. 이 출시 예정인 기능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좀 더 알고 싶거나 우선 사용에 대한 타진을 하고 싶으시면 아래 보이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객 사례입니다. 오늘 공유드리는 사례의 핵심은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빅쿼리 ML을 통해 통합하고 분석하여 획기적으로 개선된 인사이트를 실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적용했다는 것인데요. 이 비정형 데이터 통합 역량으로 실제 기업이 마케팅 인사이트를 얼마나 손쉽게 도출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었는지를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시연이라기보다는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절차와 결과에 대한 화면 캡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유스케이스는 숙박업 회사인 트위디의 마케팅 제고를 위해서 에이전시인 에즈워브가 이미지 데이터 기반 데이터와 비즈니스 데이터 이 둘을 조합해서 빅쿼리 ML 안에서 ML 모델을 만들고 마케팅 인사이트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에즈워브는 AI 테크 서비스 회사이고요. 광고 에이전시와 마케터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트위디는 에즈워브의 고객사 중에 하나인데 주로 휴가철 숙박지를 렌트해주는 비즈니스를 합니다. 휴가철 휴양지의 숙소를 검색하실 때 익히 아시는 것처럼 트위디의 웹사이트에서도 침대가 몇 개이고 해변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오션뷰인지 아닌지 등 조건을 걸어 검색하면 그에 걸맞는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은 멋진 사진들과 함께 리스트로 출력을 해줍니다. 사용자의 CTR, 클릭률이라고도 하죠.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검색 조건에 맞는 결과가 사용자가 클릭할 만하게 출력되어야 하는데요. 트위디는 이러한 검색 결과를 개선하고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서치 데이터, 유저 비헤비어 데이터 중심의 정형 데이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유저의 프로파일 정보나 웹사이트 브라우징 행태 정보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컨텐츠 팀이 사진 이미지를 고르고 편집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 프로세스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진을 고르고 어떤 방향으로 편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개개인 감각에 의존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이미지에 대한 고도 분석을 시도하기에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복잡한 작업이었고 해당 데이터 사이언스 스킬을 갖추는 것 또한 팀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에즈워브는 어떻게 단지 정형 데이터만 활용하는 기존 방식으로부터 정형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클릭률을 예측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되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우선 하이레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GCS,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들의 위치를 가리키는 오브젝트 테이블을 생성을 합니다. 이 오브젝트 테이블을 통해 빅쿼리 안에서 바로 비정형 데이터를 접근해서 이후 분석 처리를 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전 모델을 임포트하고 이 모델을 이용해서 이미지 임베딩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통해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숫자화된 속성을 다양하게 추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미지 임베딩의 데이터와 웹사이트에서 고객의 행태 데이터를 포함하는 정형 데이터를 조합할 준비가 된 거죠. 이제 이걸로 모델 트레이닝을 실행할 준비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측을 위한 모델 트레이닝과 예측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스텝 3라고 되어 있는 과정에서요.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은 빅쿼리 안에서 SQL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미지 데이터들이 GCS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고 이들 이미지 파일들의 위치를 가리키는 오브젝트 테이블을 Create or Replace External 테이블 구문으로 생성을 합니다. 이 오브젝트 테이블들을 통해 빅쿼리 안에서 바로 비정형 데이터를 접근하여 이후 분석 처리를 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테이블의 URL 칼럼에서 각 레코드가 GCS에 있는 이미지 위치를 가리키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전 모델을 임포트하는데 여기서는 이미지 넷이라는 텐스플로우 모델을 임포트합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 임베딩을 생성하게 되고요. Create or Replace 구문을 통해서 레즈넷의 이미지 넷 모델을 임포트한 후 ML 프리덱 구문으로 간단히 이미지 임베딩을 만들어냅니다. 이 예시에서는 더 나아가서 PCA,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임베딩 피처를 2000여 개였던 것을 39개까지로 줄였습니다. 오른쪽 아래가 최종적인 이미지 임베딩 테이블입니다. 자, 바로 다음 단계가 이 이미지 임베딩 데이터와 비즈니스 데이터, 즉 고객 프로파일 데이터나 서치 데이터 등을 하나의 테이블로 통합하는 단계인데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보여드리려고 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통합 분석을 위한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두고 빅쿼리라는 통합된 환경에서 조합하고 분석하고 ML 모델을 빌드하는 것까지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SQL 구문만으로요. 여기서 트위디는 와이드 앤 딥이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트레이닝하고 프리딕션 하였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미지별로 유저들이 클릭할 확률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이런 수치 자체로는 실제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할지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트위디의 그 팀은 글로벌 익스플레인이라는 펑션을 활용해서 각각의 피처들이 CTR 확률에 미친 영향도를 인사이트화하였습니다. 여기 왼쪽 자료를 보시면 이미지 임베딩에서 추출되어 PCA를 통해 축소된 피처들과 이미지의 레이블, 사람의 사진에 대한 인지적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겠죠. 피처들이 클릭에 미친 영향도가 합해서 57% 정도나 되는데 이는 매우 높은 수치이고 실제 트위디가 예측한 20%보다 굉장히 높은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쿼드런트를 보시면 이미지 레이블들의 출현 횟수와 평균 클릭률들을 매핑을 해놓은 건데 쉽게 말하자면 왼쪽으로 갈수록 적게 출현한 것이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클릭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워터나 스위밍풀, 해변 등 자연 요소의 레이블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클릭률을 보이고 있고 하부에 있는 레이블들을 보시면 임팩트가 약한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위디로서는 이러한 레이블들, 임팩트가 약한 것, 이 이미지는 되도록 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러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마케팅을 고도화할 방법은 생각해보면 많습니다. 이제 컨텐츠 팀이 보다 임팩트 있는, 그러니까 보다 클릭할 만한 사진들의 선택과 편집을 이런 인사이트에 기반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원래는 야경 사진이었던 거를 주간 사진으로 바꾸는 의사결정을 적용해서 오른쪽과 같은 사진으로 대체하는, 그래서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실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트위디는 클릭률 확인을 위한 A/B 테스팅 등 마케팅 실행을 좀 더 풍부한 정보 기반으로 설계할 수 있었고요. 컨텐츠 팀 역시 중요한 검색 결과 노출 이미지의 선택과 편집을 위한 의사결정을 좀 더 데이터에 기반해서 내릴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모든 것이 모두 SQL 기반으로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이죠. 네, 마지막으로 트위디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것으로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트위디는 이제 고도의 이미지 분석 영역을 갖추었고 급변하는 휴가용 공유 숙소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우리 회사의 SQL 스킬로 충분하였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사례를 공유해 주신 트위디와 에즈워브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결과물들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혹시 오늘 보여드린 빅쿼리 ML 피처들을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사인업 하셔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